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입니다. 오늘은 황동규의 풍장이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제목을 잘 보고 그냥 한글을 읽기만 하면 고등학교 국어라고 할 수 없겠죠. 한글의 의미 안에,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지를 좀 자꾸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작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작품 제목을 통해서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자의 상황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상황에 대한 때로는 정서를 알 수도 있고 태도를 알 수도 있고 또는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이 시가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고 자, 작품 제목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아주 잘 드러내서 직설적으로 잘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목을 봐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제목을 그냥 한글만 읽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시를 독해하는 건 굉장히 많이 그 이후의 결과들에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제목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쌤이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풍장이라는 작품 제목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사실은 이제 2020년 EBS 수능 교재에서는 풍장이라는 작품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풍장이라는 작품 제목은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근데 작품의 의미를 좀 밝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밝혀주지 않았고 보기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가 만약에 처음 출제되는 시인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다 그러면 풍장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는 보기나 또는 각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작품 제목 선생님 알려줄게요. 풍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장례 풍습이에요. 뭐 나라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례 풍습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독특한 장례 풍습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보면 고복의식이라는 게 나오죠. 망자가 죽은 사람이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망자 이름을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옷을 흔드는 그런 풍습이라든지 또는 뭐 화장 시체를 이렇게 불에 다 태워가지고 뼈를 남긴다든지 또는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는 풍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장례, 죽음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장례가 풍장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잡아내시고요. 풍은 바람풍이에요. 바람. 그래서 풍장이다 그러면 어떤 장례 풍습을 말하냐면 죽은 시신을 그냥 두는 거죠.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계속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다 이렇게 사가 없어지는 거죠. 시신이. 그런 장례 풍습을 우리가 풍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황동규라는 시인이 풍장, 바람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장례 풍습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궁금히 여기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작품을 독해해 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뭘 잡고 갈 수 있겠다? 죽음이라는 상황을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 자, 우리 여기를 통해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마 있겠구나. 시를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드러내겠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염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신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고이 이렇게 막 자세도 막 흐트러지고 뭐 이랬을 텐데 되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뭐 눈을 뜨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기고 그리고 화장을 다 하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곱게 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칭칭 감죠. 몸을
과정을 이렇게 칭칭 이제 천으로 갚는 그런 염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절차를 따르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한 장례 풍습, 바람에 그냥 사가 없어지는 그런 장례 풍습을 가지고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는 걸 잡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어떤 각주나 만약에 보기가 없었다라면 우리한테 정보가 되는 거는 사실은 문제의 선택지죠. 선택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를 좀 잡으면서 시를 독해해 간다면 독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통해서 거쳤다라는 전제를 갖고 선생님 영상을 찍습니다. 자, 어떤 전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된다. 거쳐야 된다. 스스로 독해하는 힘을 키웠기를 바란다라는 전제를 선생님 이미 깔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 수행했다라는 거 전제하고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줄 때도 해석을 그냥 받아 적거나 선생님이 텍스트 파일을 항상 주잖아요. 그 텍스트 파일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선생님은 영상에서 이 문장을 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선생님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 한 편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독해냈을 때 이 독해가 이 시 한 편의 독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를 독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시를 세부적으로 독해 연습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제 먼저 보시죠. 이 작품은 풍장이라는 장례 형식을 소재로 존재의 소멸, 죽음이라는 얘기죠. 통에 없는 자유에 대한 노래를 하는 시구나. 자유가 포인트가 되겠다. 잡으시고요. 풍장은 시체를 한 대에 버려져 추운 곳이죠. 추운 곳에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이 없어지게 하는 장사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화자가 이와 같은 장례를 소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순응이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지 결코 삶이 죽음과 대비되어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삶과 죽음을 이렇게 대비로 놓고 삶은 플러스 죽음은 마이너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냥 삶과 죽음은 뭐다? 순환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구나. 그지? 그리고 그 순리를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풍장이라는 장례 풍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자연의 순리에 대한 순응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중이다 라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요, 현대 물질 문명의 구속으로부터 현대 물질 문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의지. 물질 문명은 인간의 삶의 윤택감을 위해 존재하지만, 자, 물질 문명 체크하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억압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존재와 소멸, 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함께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이게 풍장이라는 작품이다 라는 해제, 여러분 보기로 나올 수 있겠죠. 보기로 나온다면 포인트가 되는 게 뭔지를 잘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풍장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문제가 일단 현대 사회는 모두가 다 물질 문명의 사회란 말이야.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지만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도 하죠. 그쵸? 막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건 사실은 그것에 집착한다는 건 그것에 얽매이기도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라는 건 현대의 어떤 문명, 또 현대의 삶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 절차 또한 뭔가 이렇게 염하고 습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단장을 시키고 이러는 절차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두 다 거부하고 그냥 바람에 사가서 없어져. 바람에 녹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바람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 어떤 시신이 그냥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거죠. 풍장이라는 것 자체가. 바람에 사가 없어진다는 건 공기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풍장이라는 장르는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존재가 인공적인 존재가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염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장르 풍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풍장, 바람과 인간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르 풍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연의 순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현대의 어떤 물질 문명의 삶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풍장이란 장르의 풍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제를 통해 보신 겁니다. 됐죠? 자, 의지적일 겁니다. 뒤에서 확인하십니다. 작품에 나와 있는 자연물들이 상징으로 읽히게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주제, 자연 속에서 존재를 소멸한다라는 거 여러분 풍장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을 통해서 공기와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다라는 얘기고요. 자, 특징. 여러분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잘 보고 가십니다. 유서의 형식입니다. 유서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신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뭐 가방 속에 누워있다가 배가 육지에 정신을 잃고 이런 표현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죽어있는 시신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시신을 살아있는 상태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들 보실 겁니다.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그러면 여러분 시 안에서 억압과 관련된 시어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대립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걸 통해 드러날 겁니다. 바람은 여러분 풍장의 풍이 바람이잖아요. 자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플러스가 될 텐데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방, 옷, 구두, 양말 모두 다 인공적인 것이고 물질이죠. 물질적인 것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구속의 상징이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시어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 문제를 풀어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시어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죠. 관련해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잡는 거 잊지 마십니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시상 전개가 될 겁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이 군산, 구속과 억압의 삶의 공간, 마이너스 공간일 텐데 곰소 선유도로 이동해요. 진정한 자유의 공간으로 귀환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 무인도가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데 죽음의 공간이고 풍장을 통해 자연으로 완전히 바뀌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된다. 무인도는 플러스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면서 따라오는 거 잊지 마십니다. 구체적인 본문 독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내 세상을 뜨면 여러분 바꾸면 내가 세상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영어 익숙하시죠? 영어 if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때 나는 풍장을 해다오. 시체를 비바람에 자연이 없어지게 하는 장례풍습 다오 뭐뭐 해다오 소망형 종결어미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 라는 게 유서죠. 그쵸? 유서의 형식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오가 반복될 거야. 그래서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며 운율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결 형태가 반복이 될 때는 운율을 반드시 만들어내죠. 리듬, 반복은 리듬을 만든다라는 사실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뭐뭐 다오, 뭐뭐 리라 이런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종결 형태가 반복되는 거는 시에 굉장히 많아요.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아직까지 뭐야? 옷은 입고 있고 전자시계는 아직 똑딱똑딱 가고 있어. 내 육체는 죽었는데 근데 손목에 그냥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죽음이 뭐야? 삶의 연장선인 거죠.
단절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시들은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시의 문장이 있어요. 이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나는 세상.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고개를 툭 떨구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단절, 딱 끝나버리는. 뭐 죽음을 그렇게 삶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아직 손목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느끼고 있다.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죽음을 다루는 시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여러분 잡고 가야 된다. 자, 정리하셨나요? 필기하셨나요? 자, 죽음을 다루고 있는 시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뭘 주목해서 봐라.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봐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지를 자꾸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선생님 했습니다. 별표 체크 3개 하고 가십니다. 여기는 지금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직까지 물질 문명의 상징물인 옷과 전자시계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춥지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뭐가 들어갔어? 내 몸이죠. 내 육체가 가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찜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자, 풍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가죽 가방에 내 시신이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어. 전세 택시에 실어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통통배에 옮겨 싣고 있어요. 자, 이동하고 있는 거죠. 내 시신이 이동하는데 첫 번째 전세택시에 몸을 실어야 돼요. 먼저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인 현대 문명 삶이죠. 문명적 삶을 얘기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1980년대 또 여러분 80년대는 군부 독재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군부 독재 라는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인 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으로부터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매개체가 전세 택시예요. 전세 택시에 일단 몸을 싣고 가야 되는 거지. 이동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목표한 곳까지 가려면. 그래서 전세 택시가 첫 번째 매개체야. 탈출의 매개체. 군산으로 가. 구체적 지명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 지명은 여러분 사실감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군산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고 억압과 간섭이 많은 공간으로 여기서는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군산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검열하고 검색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구속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군산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억압과 간섭이 심한 삶의 공간이다. 그 얘기인 거죠. 죽음으로 가는 과정, 내가 풍장으로 가는 과정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인 거예요. 반영론적으로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의 구속을 상징할 수 있다. 여러분 반영론적으로. 반영론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시대와 작품을 연결해서 해석할 경우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조건 검색 군산 연결해서 이건 80년대 군사정권을 상징해 이렇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대랑 연결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기 또는 어떤 관점을 제시해 줄 거라는 얘기야. 우리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런 땐 그 관점에 맞추어서 또는 그 보기에 맞추어서 시어를 해석하게 되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고 그 중에서 시대와 작품을 연결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작품이 8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질 거다. 특히 검색이라는 단어, 검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뭔가 독재 정권과 독재 정권의 어떤 구속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검색이라는 단어, 검열이라는 단어가 군사 정권을 연상시킨다. 반영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랬을 때 군사는 마이너스의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 자, 그 검색이 심해 죽어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인 억압과
구속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거는 좀 잘 피해 가야 되는 거지. 잘 피해서 곰속까지 잘 가라 그 얘기야. 곰속까지 인적이 드물어 시대의 힘이나 상황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 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 시신을 그대로 못 가는 거지. 가죽 가방에다 이렇게 몰래 감추는 거죠. 그리고 전세 택시에 실어가지고 군산의 검색을 피해서 가라 그 얘기야. 그래서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로 갈아타는 거죠. 왜?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무인도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야.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매개체 뭐가 나왔다? 통통배가 나온 거죠. 자, 풍장을 준비하면서 군산을 피해서 검색을 피해서 통통배에 갈아탔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십시다. 가방 속에 그때까지는 삶의 구속과 억압이 계속 있으니까 다리를 오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야. 이제 죽은 존재예요. 그 삶의 현대의 삶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나는 이미 노연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편안히 누워있어요. 다리를 오그렸지만 다리 오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방 속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가방 속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뭐야? 죽음에까지 미치는 현실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어. 검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방 속에 다리를 오그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히 누울 수 있어. 그 말은 여러분 이승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실의 삶이 오히려 억압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 그냥 편안히 누워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선유도를 지나고 무인도를 지나 통통소리 지나 인간 세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현실의 삶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생겨나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선유도를 지나 무인도를 지나 통통소리도 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대는 기척에 자 드디어 닿았어. 어디에 닿았을까 여러분? 어떤 한 무인도는 지났어. 그리고 점점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정말 어떤 무인도에 닿은 거죠. 그걸 배가 육지 허리를 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허리가 있네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법 해도 되고요. 배는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표현한 거니까 화류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의인과 화류가 겹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생물에 속하니까. 이해되셨죠? 네, 배가 육지에 허리를 대는 기척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죽은 화자가 다시 정신을 잃었네. 시적인 상상력 나타났습니다. 다리 오그리고 누워있다가 정신을 잃고 시신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뭐기 때문에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뭐뭐 지나 지나라는 시어가 반복이 되면서 반복되면 운율을 만든다.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정서적 물리적 거리감을 부각하는 거 기능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이제 어때? 인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졌어. 이제 어떻게 할 차례야?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내가 삶의 공간에서 계속 가지고 왔었던 흔적들이 이제 벗겨집니다. 무인도에 늦가을 차가운 햇빛. 여러분 차가운 햇빛은 시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꾼 거다? 촉각으로 바꿨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차가운 햇빛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 느껴지시고요.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자 여러분 가방, 옷, 구두, 양말, 손목시계까지 부서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람과 햇빛에 의해 화자가 지녔던 모든 인위적 물건들이 사가 사라지는 모습 이게 바로 뭡니까? 풍화작용인 거죠. 풍화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인위적이고 문명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플러스의 과정이야.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현실의 구속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이야. 햇빛과 바람이 그리고 그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시간 눈에 보이나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걸 떨어뜨린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네.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법 쓰였습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왔어. 이승과는 단절이 되고 인간적인 질서에 속해 있던 존재가 자연의 질서로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 구속 억압의 상징물로 가방, 옷, 구두, 양말, 손목, 시계 모두 확인하셨다. 라는 거 정리 다 되셨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자, 이 문장 보십니다. 바람. 생명순환의 매개체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순환의 매개체라는 거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열매에 씨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공기의 순환이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열매가 썩어서 그 안에 씨가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 순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또 열매가 나무 위에 계속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바람, 공기의 순환이 있어서 그 열매가 썩죠. 달려있는 채로도 썩어요, 여러분. 그렇게 썩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는, 그래서 죽는, 그리고 그 씨가 다시 봄에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순환에 다 매개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바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이 화자에게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죽은 시신을 다시 이렇게 풍화작용시켜서 사가 없어지게 만들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 바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를 풍화작용시키고 있던 그 바람이 생명의 순환을 다시 지금 벌리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하고 있어? 붉은 열매에서 툭툭 씨를 튕기게 하고 있는 중이지. 씨를 튕겨가지고 씨는 생명의 상징일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지.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누가 돕고 있는 거야? 바람이 돕고 있단 말이야.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그런데 이 화자가 바라봐. 근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허탈하게 우연히 별표 체크하고 가세요. 의미 허탈하거나 멍하게 안 보이는 듯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집중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고.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지금 그 막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생명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 과정으로부터 좀 떨어졌단 말이야. 난 죽었잖아. 난 죽고 나 이제 공기와 바람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또는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 시신이 닿아 있는 땅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일으키는 어떤 그 현상으로부터는 나는 초월을 해 있는 거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에 대한 초월적, 달관적인 태도를 어떻게 드러냈다? 바람이 일으키고 있는 그 씨가 막 툭툭 튕기고 있는 그 생명의 현상을 이렇게 초월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 조각. 물질적 구속을 상징하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시에서는 벗어나는 거야. 그거로부터.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람 속에 바람과 함께 바람에게 맡겨지는 거죠. 그렇게 빛나게 해다오. 자, 바람 의미 별표하고 가십니다.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연의 풍화작용, 그 매개체, 그 속에서 빛나게 해다오. 화자의 태도, 모든 현실의 구속을 풍화시키고 싶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존재가 소멸되는 과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1년이 풍장을 준비했다면 2년에서 풍장의 과정을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만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장면에서는 싹 다 사라졌죠. 그리고 뭐만 어금니에 박혀서 녹스는 백금 조각. 이에 이제 금으로 도금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금은 마지막에 녹스는 존재가 되겠다. 그죠?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바람의 작용에 녹슬어 가고 있죠? 그것만 반짝 빛나는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그 백금 한 조각만
반짝 빛나는데 그거마저 녹슬어서 사라져가면서 그 과정이 풍장이야. 자, 이제 어떻게 됐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심이 모두 다 바람이 됐어. 자연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돼서 자, 마지막입니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죽음에 대단히 초연하네, 여러분.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내가 이불 대신 뭘 덮었어? 바람을 덮었네. 죽음을 자연과 합일되는 것으로 보죠. 바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뭐 이렇게 막 고통이고 막 죽음이 비극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조금 더 강화가 되는 표현이 여기야.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있다가 나중엔 바람과 놀아요. 근데 바람과 놀 때는 어때야 되냐면 화장, 얼굴을 꾸미는 거야.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장도 해탈도 없이 화장태도 죽음을 세속적인 의식이 화장일 거고요. 종교적인 의미가 해탈일 겁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그냥 죽음은 그냥 그 죽음 그 자체, 그냥 아주 자연적인 현상, 자연 그 자체, 자연의 순리 그 자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인공적인 것도 또는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 거 없이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다 마를 때까지, 풍장의 마지막 단계죠.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바람과 놀 거다. 바람과 놀게 해다오. 놀이, 유희로까지 바꾸고 있죠. 죽음을 놀이로 바꾸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죠. 육체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복귀하죠. 그래서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완벽한 자유의 성취, 그것이 풍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 죽음은 여러분 삶의 연장선 살리면서, 그러나 어때? 현실의 구속으로부터는 어떻게 돼? 현실의 구속으로부터는 노연아,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죽음은 뭐이기도 하다 여러분? 놀이이기도 하다, 유희이기도 하다. 그러니 얼마나 즐거운 과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그려놓고 있는 죽음을 정말로 즐거운 과정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작품을 보신 겁니다. 됐죠?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고 대응 방식, 자연과 합일되는 진정한 자유를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작품 한 편을 보신 겁니다. 표현법, 네, 시험 문제 나오죠? 중요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 유소의 형식이라는 거, 죽음을 가정하고 그리고 자기 소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시어의 대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물질적인 구속에 속하는 단어들이 있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자유, 풍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 과정을 보고 가시라는 얘기고요. 다오라는 시어가 반복되면서 소망의 간절함과 운율을 형성할 거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처럼 지규스였네요. 입을 여미듯 지규스였네요. 네, 자연과의 합의를 소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지규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자, 시간이라는 추상어를 떨어뜨린다,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꿔놨죠. 추상의 구체화, 시각적 형상화 나왔습니다. 풍장의 의미 여러분 별표하고 반드시 이 작품에서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죽음을 매장하지 않고 옷을 입히거나 관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썩게 만드는 장례 풍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함축적으로는 이승에서 가졌던 욕심, 또 물질, 문명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겠다는 의지, 또는 죽음은 한 존재가 다른 생명으로 전환하는 우주의 생명 순환에 참여하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풍장의 의미다라는 거
이해 다 되십니까? 이때 바람의 역할 중요하겠죠. 여러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의 역할을 담당하죠. 육신의 살과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인데 일체의 존재를 소멸시켜서 자연 상태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한다. 삶과 죽음의 순환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거, 매개 역할, 생명순환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뭐였다? 이 시에서의 바람이었다라는 정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풍자의 의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일체의 인위성, 인공성, 또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죽음의 의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또 두 번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풍장의 의미 두 가지 정리 잘 되셨나요? 네, 작품을 통해서 독해하는 방식, 또 맥락을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정리해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풍장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